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매수 주체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모멘텀도 없는 이런 산무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더 안 좋은 장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답답한 장을 보였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해줄 고수 서바이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하이리치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핵심 테마주 공략의 대가 초심님을 먼저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초신님을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전국에 두터운 팬층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어제부터 문자 게시판에 종목 상담해달라는 문자가 쇄도했거든요. 네. 네, 좋으신가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신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각오 아주 좋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증시 궁금증들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네, 고수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심님, 네. 오늘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가 좀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네. 역시 거래량이 적었던 게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 장은 역시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전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게 보지 마셔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투자자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매수 자체를 투자자들이 단행을 해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실적 자체도 분명 4분기 분명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환율 자체도 상당히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가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들 분명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건 결국 그 전에 보여줬었던 어떤 그 점유율 자체가 증가를 했었던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였다라는 거죠. 그 효과들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들 여기에다가 또 이제 내수 시장 과연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내수 시장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업들은 실적을 밑바탕에 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신다라면 기관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일시적으로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은 그 매수 강도를 본다라면은 지난 6월이나 7월에 보여줬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상승에 대한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요인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시장 자체는 급하지 않은 장이다. 전일 말씀드린 그대로다. 결국은 지금 장은 자고 일어나면은 상승해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미국 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락을 하는 구조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좋지를 않고 수출주, 내수주 모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을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역시나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시장 자체는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매수 자체. 예를 들면 어제 그 최현정 앵커가 그 종목에 대해서 사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초보들이 보통 무엇을 살까라는 고민들을 한다. 그런데 시장을 먼저 보셔라. 그리고 시장을 두렵게 생각을 하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결국 당분간은 시장 자체는 분명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물론 반등에 대한 흐름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락 자체는 큰 추세에서는 하락 방향으로서 움직이는, 즉 아랫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매물을 두드려 맞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그렇지만은 분명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시장 분명 연말과 그 다음에 내년은 분명 좋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떤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그 부정 출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호탄이 터졌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성급하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 계좌의 수익이 빨리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쪽, 결국은 시장은 보수적인 마인드로서 좀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연중 또 최고치를 경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 증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이 이유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좀 틀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미국장의 어떤 상승 자체는 말 그대로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맥도날드라든지 그 외 여타 기업군들 분명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GDP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큰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 반대에 대한 흐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율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달러 자체가 약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거. 결국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무역 수지 자체가 흑자로서 전환될 수 있는 구조. 즉 우리나라가 환율 자체가 원화 가치 자체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급등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들에서의 어떤 수출주들에 대한 부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달러화 자체가 계속해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입장이었었다면, 소비자의 입장이었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는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그와 같은 판매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그 벤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나와서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제로금리 체제들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부분들은 그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경기 부양책들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들. 그럼 결국은 경기에 대한 부양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들은 미국 증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부진한 저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상당히 깎아먹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상승에 대한 파동들이 발생되지 못하는 구조. 즉 질적인 부분들에서 미국장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구조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장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일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죠. 네. 결국은 시장 자체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전략, 어떤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제가 전일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지 못한 유동성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움직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잠실주공의 그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던 9월 정도에 13억의 거래가 됐었는데 근래에는 11억 5천으로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이상이 집값이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DTI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 그 아파트에 대한 구매자의 그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다 보니까 강남권의 어떤 거래량 자체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유동성에서의 어떤 그 소외받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지금 주고 있고 실질적인 그런 근거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들이 공급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인데 주식시장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자. 즉 내일장도 웬만하면 지켜보시는, 단 그렇지만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신종플루 관련주들, 아무래도 백신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급등에 대한 양상들을 보여줬다는 건 이제 서서히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면 종목에 집중을 하는 전략, 시장 자체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 대응을 하되 개별적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를 접근을 하는 전략들을 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즉 종목에 대한 선택 자체를 조금 하기가 버겁다 싶으면 관망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개별적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취하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매수의 시점을 잡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 시점, 그 시그널은 어떻게 저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거래량이죠. 그리고 네. 또 수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오늘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종목군들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신종플루를 제외를 하고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움직였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해운주들이라든지 일부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거래량도 같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겠죠. 거래 대금만 늘어나고 거래량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만 매기가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 두 가지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한 종목군들의 시세 파동들이 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의 이슈를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 가상 계좌에 들어있는 조는 1,000만 원입니다. 제가 1년 안에 이 1,000만 원을 2배로 불리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종목 선정에 앞서서 어제 초신님한테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했더니 뭘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초보자라면서 아직은 공부를 더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제가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사봤습니다. 아,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무슨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제가 사실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전에 뛰어들어서 손해를 좀 보고 해봐야 공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는데 사실 진짜 돈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네.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사고 보니까요. 네. 얘네들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샀는지 궁금하시죠? 네, 무슨 종목을 사셨죠? 야심차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웅진코웨이, 네. 예스24, 그리고 우량주죠. 네. LG화학을 샀는데요. 예. 제가 조금은 소심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LG화학, 웅진코웨이, 예스24 이렇게 10%씩 100만 원씩 투자를 했고요. 아직까지 현금은 한 7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답니다. 제가 잘했나요? 근데 제가 전일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라. 매수 자체는 조금 뒤로 미루셔라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덜컥 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저는 일단 수익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 시기만 잘 잡으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샀는데,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사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뭐 들어보죠. 저 좀 자신 있는데요. 네. 먼저 예스24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샀습니다. 8,280원에 10% 정도를 샀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좀 급등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만 들어가면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책 분야에서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1위 업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스24. 글쎄요. 과연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뭐 차트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과연 어떤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셨는지는 뭐 실질적으로 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인 어떤 고점을 지속적으로 형성을 하는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즉 9,500원 수준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감소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래량 감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관심, 즉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감소에 대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일정 수준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 여기에선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여기는 크나큰 저항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요, 초심님. 예. 오늘 종가 기준에서 8,280원이고 네. 초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기 고점이라는 곳이 한 9,000원 선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한 800원 정도는 먹고 나오시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개파락이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음봉에 대한 형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음봉에 대한 형태들을 보여줬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시가가 여기고요. 그리고 종가가 맨 아래다. 종가가 가장 아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장중 내내 흘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팔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더 싼 가격에 팔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매수 자체는 해주지 않고 파는 사람들만 있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라면 결국 그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빠질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결국 최현정 앵커 같은 경우에는 홀딩 전략 그대로 본전 가격이 올 때까지 또는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 홀딩을 하시는 전략밖에 취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자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성장성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 공연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매 쪽에서의 어떤 매출 발생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성장성도 분명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주가에서는 모두 반영을 하고 있다. 즉 지금 앞서 지금 차트상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꽤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근래 들어가지고 급등에 대한 양상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 자체는 다 선반영되어 있는 구조에서 즉 과거에 조선주들이 곽강을 받다가 어느 정도의 주가에 대한 조정들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밀리는 구조이다. 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에서는 과연 어찌 대응을 하실지 그 부분들을 되려 여쭤보고 싶거든요. 즉 제가 전일 가장 매매를 잘하는 투자자는 어디서 팔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서 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샀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네. 네, 제가 굳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상승하는,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음봉을 받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강약품 같은 차트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부강약품 같은 차트들은 부강약품이요? 네. 부강약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가는 말을 올라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R&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지는 과정에서 이 부강약품 또한 동일하게 심리적인 위축을 받으면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결국은 가는 말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신다면은 아까 그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여러 차례 형성을 하고 나서 밀린 구조이고요. 즉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구조이고 얘는 가는 구조에서 일시적인 공포 요인으로 인해서 빠진 자리 그럼 이런 자리들은 단기적인 반등세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겠다. 그럼 차라리 같은 종목이라면 결국은 부강약품 같은 차트의 흐름들을 보셨어야 된다.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거든요. 신약개발 즉 국내 신약개발 그 11번째 신약개발을 그 내놨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스24 저 내일 다시 팔고 나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이 종목을 실패를 했다면 이번 종목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웅진코웨인데요. 제가 본 차트상으로는 이 종목 계속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샀습니다. 중국 시장 사업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저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이 24 정도라고 하던데요. 예. 그만큼 회사 가치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거니까 좋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샀죠? 웅진코웨이. 제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같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똑같은 빨간색이지만 그 내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즉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면티, 빨간색 면티와 그 다음에 빨간색 니트티, 엄연히 틀리죠. 그런데 이 웅진코웨이 같은 차트를 보시면 분명 상승에 대한 추세들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웅진코웨이 자체가 신종플루라든지 그 다음에 황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성장성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빨간 티라 할지라도 면티와 니트는 틀리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질적인 측면이 틀리다. 특히 웅진코웨이 같은 종목군들은 그 등락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접근을 해서 쉽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구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아랫꼬리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들을 보여줬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올라갔다가 쉽게 빠지고 쉽게 내려갔다가 쉽게 올라오는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구조이고, 그리고 또 변동성이 없을 때는 거의 거래량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들어가긴 힘들다. 그리고 웅진코웨이가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건 결국은 그 신종플루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차례 꺾이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유아들에 대한 어떤 그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테마 자체는 꺾인다. 꺾이면 과연 웅진코웨이가 어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정수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매출, 분명 임대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발생되는 매출인데 과연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실적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PR을 말씀을 하셨는데, PR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성장성을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웅진코웨이가 그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의문점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시는 건 썩 좋지 않겠다. 차트를 보니까 네.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르던데요. 저도 한 달만 갖고 있다가 팔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르던 종목이 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빠지던 경우에서 또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장은 가는 말이 계속해서 가는 장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일지언정 그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바탕에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그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더 이상 치고 나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뒤에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거둔다면 초신님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LG화학인데요. 정말 이 종목은 대형 우량주죠. 금년도 들어서 25만 5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9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각종 리포트들도 그런 긍정적인 분석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잘 샀나요? 종목은 정말 잘 고르셨어요. 네. 종목 자체는 상당히 잘 고르셨는데, 이 어떤 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치의 기록들을 분명 보여주고 있고, 종목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부분들, GM에 납품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분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쪽이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이 배터리 부분들에 대한 그 실적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들을 분명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분명 그 부분들,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또다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차트상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분명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든지 3분기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GM의 어떤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독점 공급권, 그리고 잘 요즘에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CT&T에 대한 그 배터리 납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현대모비스죠.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성장성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그 2차 전지를 그 글로벌 1위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기 위한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분명 이 종목에 있어서, 이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고점을 낮춰가는 구조. 앞서는 21선에 대한 이탈이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보시면은 21선을 아랫방향에 깔고 있으면서, 즉 윗방향에 깔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매수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21선에 올라타고 21선 자체가 돌아서는 구조들. 보통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기간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그 기간 내에 매수와 매도를 했었던 투자자들의 그 평균 가격이다, 평단가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그 평단가 자체가 위쪽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다들 수익으로서 가는 구조로서 보여진다. 그리고 또 주가가 그 위에 있다는 건 그간에 거래를 했었던 투자자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상태이죠. 즉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1선에 대한 이탈만 없더라도 보유하면서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심리인데 21선이 역으로 지금과 같이 위에 깔려있는 구조라면은 투자자들은 급하겠죠.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덜컥 이 저점 자체를 깨버리는 구조들이 나온다라면 결국 투자자들은 급한 마음에 매도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즉 반등을 보여줄지언정 본전 가격이 오면은 본전 심리에 의해서 매도를 해주는 구조. 그러면 올라오는 족족 매물을 두드려 맞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에서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결국은 21선에 대한 돌파 후 안착을 확인을 하고 나서 기업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돌파 후 안착을 보이고 나서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 종목들을 살펴봐 드렸는데 결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못 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건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 자체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 시장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매수가 성급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산 종목들 예스24 그리고 웅진코웨이, LG화학 모두 지금 매수 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내일 이 종목들을 다 팔아버리고 네. 어떤 종목을 사면은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무조건적으로 팔 필요는 없겠죠.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웅진코웨이 같은 종목군들은 어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흐름들, 즉 윗방향을 그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면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수익에 대한 폭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셔라. 기대치를, 수익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저점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를 하되, 상당히 짧죠. 타이트한데 그 전 저점에 대한 확실한 이탈이 보인다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예스24 같은 종목군들은 반등식 매도 전략.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나서 신규 종목 자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관찰을 하시고 나서,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났을 때 유동성 자체가 유입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신다. 오히려 그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 자체는 더 비싸게 하는 게 더 싸게 사는 겁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그 추세를 보시고 나서 더 비싼 가격, 즉 보험료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비용, 즉 나는 확인을 하는 비용으로서 그 정도는 지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더 비싸게 산다라는 마인드로서 지금은 일단은 관망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의 그 가이드라인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초심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도움을 받아보게요. 이게 좀 주식이라는 게 네.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들, 즉 어떤 그 결과치를 뽑아내기 위한 그 어떤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법 이런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법이라는 건 분명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호감을 갖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이면 100 다 똑같은 결과치들을 뽑아낼 수는 없거든요. 주식시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즉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람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는 그 종목을 과연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 할 것이냐. 즉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켜보셔라라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셔라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일단 투자자들이 사고자 하는 마인드가 깔리면 그때는 이제는 무슨 종목을 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그 고민을 할 때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좋아해 줄까 또는 싫어할까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항상 종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즉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명분이죠. 즉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실적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차트의 흐름들을 봤더니 너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켜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 너무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개선이 될 것 같고, 또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너무도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사고자 하는 마인드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주식이라는 건 공부를 하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즉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에 저에게 도움 주시고자 하는 분들 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 종목 좋다, 이것도 괜찮고요. 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은 고쳐봐라, 이런 조언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아직까지는 궁금합니다. 자,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받고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전화와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먼저 해볼게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그 강서구 하곡동 까치산역에서 살고 있는 김영한이라고 합니다. 네, 까치산역에서 살고 계시다면 지하철역에서 살고 계신 건 아닐 테고요. 네. 네. 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제가 원래 어제 현대차를 한번 문의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를 3일 동안 갖고 있으니까 오르지를 않아요. 현대차 참 우량 종목인데 3일 어떻게 3일만 들고 계셨어요? 좀 더 지켜보시지. 아니, 그런데 저는 단타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새 장이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쌍바닥에서 사는데도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이상을 잘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현대차를 파셨나요? 네, 현대차를 팔고 NC 소프트하고 NC 소프트 한 13만 7,500원에 70%, KH 바텍 4만 3천원에 20%를
오늘 매수했습니다. NC소프트를 13만 7,5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고 예, KH바텍을 43,000원에 43,000원에 20% 정도요. 예.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예.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은 좀 많이 보고 계시고요. 수익은 이제 올 여름엔 수익 좀 많이 봤습니다. 네. LG화학하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익을 보고요. 최근과 같이 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네, 저도 주식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점들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혹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고수시네요.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자주 보시고요. 예. 도움이 좀 되십니까? 예, 그리고 팔 때가 네.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녹십자를 제가 13만 7,500원에 한 20%를 샀는데 오늘 장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나니까 한 10,00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팔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사실 주식을 내가 사면 주가는 오르고요. 예. 제가 팔면 팔면 오르고 예. 살려고 사면 내리고 내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 주식들을 매도를 해야 될지 손절 타임 그리고 수익을 본다면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초신님과 예. 함께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초신님, 네. 이분은 꽤 되셨네요. 주식 투자하신 지가 5년 네. 정도 되셨다고요. 네. 사실 그럼 주식 투자 수익률과 그 기간의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없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없고요. 주식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 그리고 또 주식을 어찌 대응을 하고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은 10년을 하더라도 수익을 못 거두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못 거두시고요. 심지어 1년 또는 2년 정도만 하더라도 큰 수익들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 좀 분석을 해주세요. NC소프트를 오늘 70% 정도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분은 단타 매매를 하신다고요. 일단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유심히 이제 들어봤는데 네. 상당히 마인드 자체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인드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 자체를 오래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 심지어 저는 일주일 자체도 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대세 상승장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은 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오래 들고 있지 않는다.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대차라고 해서 즉 아까 최현정 앵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량주인데 3일 들고 있다가 그렇게 낼름 팔아버리시면 어떡하시냐 이렇게 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잘 파셨어요. 오히려 그 시청자분께서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시세가 안 나면 파는 거죠. 보통 이 주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놓치는 부분들이 오를 줄 알고 삽니다.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사죠. 그랬으면 안 오르면 파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는다 해서 또는 빠졌다고 해서 매수가를 기다리면서 무한정 홀딩을 하면 당연히 손실이 커지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께서는 잘 대응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NC소프트부터 좀 보도록 네. 하죠.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 아이온이라든지 신규 어떤 그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요인들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결국 이 종목 또한 그 부분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의 등락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이 종목 또한 짧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유선 자체는 21선을 기준으로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들이 들어온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4만 5천 원 정도를 1차 저항 밴드로 설정을 하시고 이 부분들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나서시고 나머지 종목으로 15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향후에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노리되 지금 시점에서는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신다라면 어느 정도 그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실적 부분에서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그 어떤 매출 자체가 노키아 쪽에서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노키아 쪽에서 훨씬 많이 발생된다라는 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신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깨어지는 자리들을 보셨을 때 결국은 지금 43,500원이다라면 대략적으로 42,500원 정도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42,500원에 대한 어떤 이탈이 들어오는 자리들이라면은 일단 물량에 대해서 청산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도록 하고요. 반등 들어오는 자리에서 46,000원 정도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 자리 자체를 돌파를 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매도 차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 단 돌파를 보여주면서 48,000원 정도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받고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통한 상담을 한 통화 더 받아볼게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부산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아유, 많이 춥대요. 부산에 오늘 첫눈 왔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아유, 저 첫눈 왔어요. 내가 교회 가는데 네. 새벽에 교회 가는데 눈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한국금융지주요. 한국금융지주요.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매수가는 35,000원. 네. 그리고 한 30%쯤 됩니다. 네, 이 종목을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제가 산지가 제법 오래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물 타는 것까지 해서 35,000원쯤 됐거든요. 사실은 네. 그보다 높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또 그 후로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손절매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생겨서 좋은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이 향후에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점 등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예, 손절을 예. 해야 된다면 어떤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 시기도 알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점들 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초심님. 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세전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소폭에 대한 감소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경쟁사 대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경쟁사들이 브로커리지라든지 그다음에 펀드 판매 부분들에서의 어떤 매출 자체가 급감을 하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국공채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채권 매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추세입니다. 주가라는 것의 어떤 추세를 보셔야 되겠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35,000원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겠고 마지노선 3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는 건 추세 자체가 꺾이는 구조로서 가는 것이다. 즉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 그 하락에 대한 패턴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매수가 잊으시면서 일단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서 취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올 때 21선에 대한 저항들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들어온다면 그 다음 목표치는 33,500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물량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는 전략들을 취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서 36,000원 이상의 그 패턴들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합니다. 즉 비중 조절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줄여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33,500원 그 다음에 2차 36,000원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절반씩 어느 정도 던지시는 그와 같은 전략을 취하시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수익을 거둔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마지막 남은 물량으로서 수익을 노리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취하신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추세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렇게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덕 GDS인데요. 네, 지난주에 반딧불이님께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이분의 매수가는 9,940원이고 비중은 10% 정도인데요. 화재 소식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글을. 그런데 그때 반딧불이님께서 매수가를 한 9,8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잡아주셨었고요. 손절가를 9,000원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반딧불이님께 좀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되냐? 단기적인 악재냐? 그랬더니 반딧불이님께서는 단기적인 악재니까 계속 들고 가라. 그리고 수익을 한 15,000원 선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에 해주셨었는데 네. 맞다. 들고 가라 하셨거든요. 초신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네. 먼저 반딧불이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반딧불이님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9,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다. 원칙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이라는 건 어겨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즉 9,000원을 손절선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탈이 들어왔을 때는 매도입니다. 매도이고 그리고 또 단기 악재 그것이 해소될 것이냐. 지금 그 다층기판 쪽에서의 어떤 그 생산 구조 자체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이 부분은 분명 기업적인 가치에서의 타격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전에 15,000원 이상을 볼 수 있었다 할지언정 지금 상황은 또 틀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악재가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악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 결국 그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일단 매도 후 관망을 하시면서 추세가 다시 돌아섰을 때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즉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화재로 인한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추세 자체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추세를 인정을 하면서 반등 시 일단은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안정되는 하락 후에 다지는 구조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즉 지금은 밑에 어느 정도의 그 받침 자체 즉 이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밑바탕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종목 지금 그 조금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0원을 보유선으로 설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자리에 대한 이탈을 보인다라면 과감하게 매도 전략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는 구조들에서 1차 9,500원, 2차 10,000원에다가 비중을 절반씩 청산을 하시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취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문자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게시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들고 가셔서 혹시 이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반딧불이님께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시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힘내세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약세라 힘드실 듯 그래도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장이 좋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 들고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이 좋아지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장은 내렸다가 오르기 마련이고 오르다가 또 내리기 마련이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